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흐름 아주 양호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초가의 2%, 3%까지도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다고 이 단기 동평유선이 이탈이 된 것도 아니고 초강세 흐름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 삼성전자 22만 전자를 돌파를 해서 30만 전자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박스를 돌파하기 위한 조정이 양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박스에 대한 흐름 어떤 식으로 돌파를 만들지, 그리고 제가 말한 이 30만 전자는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이 박스, 박스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쉽죠. 하단은 매수고 상단은 매도니까요. 이게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저점 라인 때에서도 제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외쳤던 게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박스가 좀 길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끝자락에서는 결국 이 방향성이라는 게 나오죠. 계속 박스를 그리진 않잖아요. 박스에 갇힌 주가는 어느 순간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 방향성이 나온다. 그런데 저는 이 돌파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방이요. 자, 왜 제가 돌파를 보냐면은, 먼저 수급이죠, 수급.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죽어도 이 개인들이 사가지고는 못 올린다고 했는데, 다 요 며칠 올라오는 게 특히 이 집 나갔던 외인들이 돌아왔다. 물론 이건 좀 결과론적인 거예요. 결과론적인 거. 제가 이 여기서 바닥을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야 될 게 수급이 전환이 되는가,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수급. 왜냐면 이 바닥을 찍을 때도 여기서는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 이 매도 지속이었으니까. 왜 제가 수급을 이야기했냐면,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면 그건 이제 추세라는 거죠. 추세. 그러니까 박스에 대한 이 구간에서 누가 어떠한 형태로 매집을 하고 매수를 하느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는 외인 주도에 대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주도를 하는 애들이, 주포들이 돌아왔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더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 반도체 지수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이 악재가 거치는 순간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제 뜻하는 게 이 AI에 대한 부분이 ING다. 그러니까 버블이 아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행형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게 실적 이야기였죠. 실적.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때 이 실적이 트리거가 될 거다.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는 CPI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CPI. 이제 그게 이제 단기 눌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눌림이 오더라도 근데 거기서는 상승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시대에 대한 흐름이에요, 흐름. 여러분들. 그래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이 삼성전자가 결국 이 글로벌 시총상위 탑10 있죠, 탑10.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계속 보는 거죠. 이 이야기는 과거 이 9만 전자에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이 지지를 보일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해드렸던 건데,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또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에 지수가 상승을 할 때요, 어느 나라가 제일 강했습니까? 글로벌로 따졌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상승률이 1위였어요. 1위. 정말로 그 기세가 좋았죠. 그런데 정작 글로벌 시총 탑10을 까보면은 우리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상황이잖아요. 좀 쉽게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일본을, 옆집에 일본을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 자, 일본의 버블 경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때 이제 전 세계 시총 탑10에 일본에 대한 기업이 몇 개가 있었냐면 8개가 있었습니다. 8개,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가 다 일본이었어요.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죠. 그거를 그때 전부 다 흡수를 하면서 강대국이 됐었고, 이제 그 돈들이 결국은 이 금융통신이나 에너지, 국가 기반 사업 있잖아요. 거기로 쏠리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1위에서 5위에 대한 시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인공이 바뀐 거죠. 일본이 아니라 지금은 대한민국이다. 자,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가면서 그 수혜를 입는 거는 지금 온통 이 우리나라가 지금 다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발
수혜가 붙는 거는 전부 다 가요. 뭐 전력, 그죠? 조선, 마스가로 가고요. 전력도 뭐 대미투자로 가잖아요, 그죠? 뭐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거기 이제 반도체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종목.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세계가 다시 좀 제조업으로 회귀하는 이 시점에 그 핵심 기술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다 쥐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이 글로벌 탑10에 우리나라 기업이 단 하나도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뭐 지금 초강세인 원초적인 그 이유를 보면은 지금 이 주인공,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조선, 반도체, 원자력 이런 애들이 지금도 단순 반등이 아니라 장기 파동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수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 2000포인트에서 올라갈 때부터 5000포인트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번에 저점에서도 이 5000포인트는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 500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추세에 대한 지속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탑10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네, 삼전이. 그래서 이 지금 10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슬라와 메타, 얘네들이 이제 10에서 11위권 얘네들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시총이 이제 뭐 1,300조 정도 될 겁니다. 뭐 이 정도 선으로 잡혀 있는데, 이걸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하면 이제 1조 달러 수준입니다. 1조 달러. 자, 그런데 이 테슬라랑 메타를 잡으려면은 이게 1.4조 달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계산이 딱 나오죠. 현재 구간에서 이제 한 30%만 더 올라도 그러면 대한민국 기업이 이 전 세계 탑10에 이제 진입했다는 이 역사적인 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 거고, 단연 그 주인공은 삼성전자라는 거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2월 27일 날 고점을 찍을 때 22만 전자를 찍었을 때 그때 이제 12위에서 13위까지도 치고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좀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그려왔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눌림이 발생될 때마다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눌림목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구간도 보면은 그냥 조정이 횡보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급하게 오른 위치에서 그죠? 5만 전자에서 22만 전자 간 거니까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무슨 뭐 중형주 소형주도 아니고. 그런데 이 고점권에서 왜 횡보에 대한 조정이 나오냐 이겁니다. 이렇게 급한 상승에도 횡보를 나오는 거는 당연히 더 가야 되니까 이 횡보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횡보에 대한 뜻이 이 대기 매수세에 대한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매수세가 많으면 횡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조정, 상승에 대한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끝자락에 이제 방향을 만들어주는 그 자리에 이제 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CPI 지수가 뭐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때 뭐 당연히 좋게 나올 리는 없지만 뭐 눌림목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이 매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여러분들 이 바닥 라인에서부터 매수를 했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더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한 눌림목을 마지막으로 이제 돌파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밴드지지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제가 흐름을 짚어드리고 큰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이제 혼자 좀 거래를 하려고 하면 힘든 부분이 많을 수가 있어요. 아직 이 매매에 대한 중심이 안 잡히신 분들은 제가 이 앞에 상승에서도 매수에 대한 타점을 짚어드렸던 것처럼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좋은 자리가 온다고 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전송이 될 겁니다.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대와 2번의 상승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그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툼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자,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